누군가 우리를 오해했을 때 그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꼭 설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고 긴 설명을 늘어놓고 때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때론 증거를 대며 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진 것 같으니까요. 참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상대방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계속 기억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해명하고,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찜찜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고, 왜 내가 저렇게까지 말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내가 너무 흥분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더 이상해 보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걸. 왜 나는 매번 이럴까?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억울하면 참지 못하고, 오해받으면 바로 해명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맞서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고,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 정말 다투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는 걸까요? 혹시 반대는 아닐까요? 다투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강한 건 아닐까요?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건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힘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겁니다. 다투지 않는 삶, 말하지 않는 힘, 조용히 사는 사람이 왜 가장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강한 줄 알았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용감한 줄 알았고,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당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단단한 사람은 매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다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인지, 왜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인지, 왜 조용히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인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약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진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고,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는 걸 밝혔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요. 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그랬으면 더 확실하게 이겼을 텐데. 아니면 저렇게 말할 걸. 그럼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이미 끝난 대화를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완벽하게, 더 논리적으로, 더 강하게 말합니다. 머릿속에서요. 상대방을 완전히 이기는 그런 대화를 혼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녁 내내, 밤새도록, 심지어 며칠 동안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샤워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매번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대화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다툼입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은 이미 끝났는데, 나 자신과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말했죠. 저기요. 여기 줄 서 있는데요.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아, 몰랐네요. 하고 뒤로 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도 아까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그런 걸까? 내가 말 안 했으면 그냥 새치기 했겠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걸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나만 유난 떤 걸까? 이렇게 이미 끝난 일을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이 한 말투가 자꾸 생각나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지, 그것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나?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 같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게 바로 다툼의 진짜 모습입니다. 상대방과 5분 싸운 게 아니라 나 자신과 5시간 싸우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다투지 않았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짜증 섞인 말을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 순간은 넘어갔죠. 하지만 집에 와서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냥 당하고만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늦은 반박이죠. 그리고 그 반박으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상상 속의 말이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별로 바빠 보이지 않던데.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별로 바빠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나보고 놀고 있다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리고 머릿속으로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바빠. 당신이 모를 뿐이지. 이렇게 말할 걸. 그랬으면 저 사람이 할 말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대화가 반복됩니다. 결국 다퉈도 괴롭고 다투지 않아도 괴로운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낸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해한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무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반응한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른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고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행동을 무례하다고 받아들이고 무례하다고 판단하고 무례해서 화가 난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가버렸는데 나는 혼자서 그 사람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 어깨를 부딪히고 갔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렸죠. 우리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사과도 안 하고 가. 정말 무례하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멀리 갔습니다.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화난 것도 모르고 자기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요.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생각해보면 조용히 넘어간 사람이 정말 약한 걸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진 걸까요?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간 사람은 그 순간으로 끝낸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싸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도 마음 속에서도요. 이게 정말 강한 겁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는 평생 상대방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겨야 할 건 내 마음속의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상대방을 이기는 순간 내 마음은 더 피곤해진다는 걸, 그래서 조용해지는 겁니다. 약해져서가 아니라 강해져서, 지쳐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져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오래전 중국에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자라고 불렀죠. 그는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다고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그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투지 않으면 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다투지 않는데 아무도 나와 다툴 수 없다는 걸까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싸워야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맞서야 지지 않는다고 배웠고, 주장해야 내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노자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다투지 않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아니고 겁이 나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건 굳이 다툴 필요가 없는 싸움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한테 당신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아니다. 내가 맞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끝입니다.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요. 한쪽이 싸우려 해도 다른 쪽이 안 받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노자가 말한 다투지 않는 힘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그 영화 정말 별로였어. 스토리도 엉망이고 연기도 형편없고 시간 낭비였어. 그런데 나는 그 영화를 좋게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반박하죠. 아니야. 그 영화 좋았어. 너는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그리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 좋았는데? 아니, 왜 별로였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결국 기분만 나빠집니다. 하지만 다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재미있게 봤는데 사람마다 다르네. 그럼 끝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영화 취향이 다를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싸운 것들을요. 정말 중요한 싸움이었나요? 정말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나요?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존심 때문이었고, 그냥 지기 싫어서였고, 그냥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런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죠.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견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결국 모임 자체가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합니다.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이게 비겁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정치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려 할까요? 노자가 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 이긴다고 해서 얻는 게 없다는 것,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은 안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어떤 논쟁은 대답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어떤 도발은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노자가 말한 부쟁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싸움에 다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반드시 대응해야 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평생을 싸우면서 살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와 다투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끝없이 설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회의 시간에 내 아이디어를 비판합니다. 그럼 우리는 방어하려 합니다. 아니,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필요하고 길게 설명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그 자리에서 다 해명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면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았는지 드러납니다. 노자가 본 것은 정말 강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을 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투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 다툴 수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상대방 혼자서는 싸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도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악플을 달았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또 댓글을 달 겁니다. 그럼 나도 또 대답하고 끝없이 이어지죠. 결국 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시합니다. 댓글을 읽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혼자 말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투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가장 강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을 이겼으니까요.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그 집착을 이겼으니까요.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그 욕구를 이겼으니까요.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을 그냥 넘기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반드시 해명했을 일들을 그냥 놔두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꼭 증명하려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게 중요한 것 같았고, 모든 걸 증명해야 할 것 같았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쉬지 않고 설명하고, 끝없이 해명하고, 계속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대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대부분은 그냥 흘려보내도 된다는 걸. 이게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조용함이라는 선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내가 해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오히려 내가 해명하면 더 수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알아서 드러난다는 걸. 더 중요한 건 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든 말든 그게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나에 대해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자기를 피한다고,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냥 내가 바빴을 뿐인데 친구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바로 해명했을 겁니다. 전화해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길게 설명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놔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알아서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달 후에 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제야 나는 그때 해명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길게 해명했다면 오히려 친구와 말다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믿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내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성과를 자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장 따졌을 겁니다. 증거를 대고 사람들 앞에서 밝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진짜 일한 사람이 누군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니까요. 다음 프로젝트를 보면 누가 실력이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도 알게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는 거요. 젊었을 때는 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걸, 내가 가치 있다는 걸, 내가 성공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했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살아온 삶이 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조용해지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과시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겁니다. 옷을 봐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브랜드가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알아보는 유명한 옷을 입어야 뭔가 인정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편한 게 좋습니다. 브랜드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함이 어느새 삶의 강함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소리 높여 반박하는 것보다 조용히 내 길을 가는 모습이 더 강한 대답입니다. 누군가 나를 의심할 때
내가 열심히 해명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진실이 더 확실한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내가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뭔가 수상하다고. 젊었을 때는 당장 해명했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소처럼 삽니다. 아침마다 인사하고, 마주치면 웃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웃도 알게 됩니다. 소문이 틀렸다는 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참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억지로 조용한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강함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남의 평가에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왜 화를 안 내요? 친구들 할아버지는 자주 화내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낼 일이 없어서 그래. 그게 진실입니다. 화낼 일이 정말 없어진 게 아니라 화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게 나를 작게 만들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게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남의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남의 평가가 내 진짜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결국 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강함은 소리 내는 게 아니라는 것. 강함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강함은 오래가는 것이라는 거죠. 큰 나무를 보면 압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작은 나무는 꺾이지만 큰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으니까요. 작은 나무는 바람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부러집니다. 하지만 큰 나무는 바람을 받아들입니다. 가지를 흔들리게 두고, 잎사귀를 날리게 두고, 그렇게 바람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람에 맞서 싸웁니다. 나를 꺾으려는 모든 것에 저항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맞서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반박하고,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면 더 세게 버팁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바람을 받아들입니다. 맞서지 않고 그냥 흔들립니다. 비난이 오면 그냥 흘려보내고, 오해가 생기면 그냥 시간에 맡기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 맞서지 않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물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결국 돌을 뚫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계속 흐를 뿐인데 언젠가는 단단한 돌도 뚫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수십 년이 지나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강한 힘으로 돌을 내리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떨어졌을 뿐입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계속했을 뿐입니다.
노자가 말한 강함은 바로 이겁니다. 한 번에 이기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힘. 크게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견디는 힘.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게 더 강한 거였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당당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조용한 사람이 더 단단한 거였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적게 말하는 사람이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크게 주장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경청하고 자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미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래 견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단단해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조용한 거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입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체념이 아니라 진짜 성숙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소극적이구나. 저 사람은 자신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용한 게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일 수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강한 의지일 수 있다는 걸.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깊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걸. 노자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투지 않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걸. 조용한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오래 가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걸.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용해져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대꾸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길을 조용히 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그냥 우리 속도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나이가 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다퉜다면 그 일로 마음이 무겁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옳든 틀리든 내가 이겼든 졌든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의 다툼은 별것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우리가 해온 일들이 이미 우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다투지 않고, 말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용함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의 무거움은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오늘의 억울함은 조금 작아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조금씩 강해지는 겁니다. 소리 내지 않으면서, 싸우지 않으면서, 그렇게 조용히 강해지는 겁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